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게 될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차피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에서 약간 연유되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4월이라고 하는 또 공통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일단 일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금이 아니라 일간이 신금이 되겠죠. 신금. 자,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도 금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도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오행이 되죠. 그래서 그냥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쇳덩어리, 무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생각이 좀 달리 있는 사람은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귀금속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그냥 금이라고 하는 오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귀금속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쇠덩어리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이 둘로 나누게 되죠. 어떤 걸로 나누냐, 음이라고 하는 음금으로 나눠보게 되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금과 음금으로 나눠봤을 때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이라고 해서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기 때문에 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은 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금이 조금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 같은 경우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명랑하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은 좀 투박하고 거칠고 남성스럽고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어떤 기질로 봤을 때 양금인 경금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다. 물론 이제 무겁다라고도 볼 수 있죠. 금 중에서도 1톤, 2톤 나가는 큰 쇠가 있는 거 하면 가벼운 금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무거운 강철 같은 거 경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무거운 그런 무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을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경금을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인데도 이 글자 하나가 달라져. 하나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남성스럽다라고 하면 음은 여성스러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금인 음금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우아하다 그럴까요? 우아하고 또 신금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연약하다가 연약한 그런 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보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반지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 알 같은 거 있죠, 안경테 이런 거 뭐 다 신금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럽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럽다, 거칠고 좀 투박하고 날카롭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반지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러한 기물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도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신금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그래서 임수가 있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와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여름이 되는데, 그냥 4월은 여름이라기보단 초여름이 되죠. 초여름. 이제 입하가 되면서부터 진월에서 이제 여름인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4월은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도 하고, 맹하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되죠. 그래서 명리서, 지금 요즘 현대적으로 써 있는 책 말고 옛날 고서 같은 거 보면 뭐 초하라든가 맹하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4월을 갖다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초여름, 이 여름 이렇게 쓰지 않고 초하, 맹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겠고 매우 조열한 그런 날씨가 됩니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 마를 조자에다가 뜨거울 열자 줘서 마르고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이죠. 그래서 4월도 그렇고요, 5월도 그렇고 미월도 마찬가지로 매우 뜨겁고 조열한 그러한 날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조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점적인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후를 적절하게 살기 좋은 온도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꼭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조후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엄동설한이죠. 설한이 되기 때문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월 겨울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4, 5, 미월 여름의 경우에는 봄이라든가 가을과는 달리 이 조우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엄청나게 대두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도 그렇고 미월도 그렇고 5월도 마찬가지고요. 조후, 즉 반드시 조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수가 있어야지만 조우를 할 수 있다. 즉 화가 왕에서 뜨거울 때 물의 기운, 쉽게 말하면 선풍기라든가 더 좋으면 에어컨 같은 것이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죠.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전기가 이렇게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어디 언감생신 에어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쓴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아직도 에어컨 자체를 못 쓰는 사람 내지는 에어컨 자체를 싫어해서 안 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의 기운이다, 차가운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화라고 하는 것이 사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한 반면,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사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매우 약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에서 수를 필요로 하는 때인데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4, 5, 미월에 수를 쓸 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신금일간이죠. 신금이 4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이렇게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은 여기가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 그래서 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약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이 왕한 것에 비해서 화가 너무 왕해서 화가 금을 갖다가 직접 극해버리기 때문에 행세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도 신금이 4월에 태어나도 관살이 왕한 그런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어저께 설명할 때도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로서 정화가 됐든 병화가 됐든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4월, 5월, 뭐 미월도 마찬가지겠죠.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 자체에 통근을 하죠.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무토가 신금 입장에서 두고 봤을 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인성이죠. 인성이면서도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가 없다. 무정한 그런 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 수가 있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가 물을 빨아들여서 습토처럼 바뀌기 때문에 물을 얻게 되면 토가 암장되어 있는 무토가 신금을 이렇게 생한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일간이든 간에 4월, 5월, 비월에 수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특히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뭘 필요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임수로서 도세주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4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보는 것을 아주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 그죠? 이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이 화에 의해서 피극을 받아서 신금이 녹거나 잘못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또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여러분 반지라든가 귀걸이를 잘 닦아서 빛이 나야 귀금속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은 뭐냐면 귀금속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4월의 신금이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가 또 뭐 있냐면 4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초하로서 매우 조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 있게 되면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금은 시원하게 조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임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 말고 개수가 있어서는 어떻게, 이거 개수는 용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개수는 이런 용도는 있어요. 4월에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좀 시원하게 낮춰주는 역할, 시원하게 해주는 조우의 역할은 할 수는 있지만 신금을 갖다가 맑고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조우는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신금이 귀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부는 얻을 수 있지만 신금이 광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서의 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임수가 있게 되면은 부귀가 모두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4월은 물론 이제 화가 왕해서 금도 약하지만은 4월은 수는 어떻게 돼요? 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지. 이 절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할 것이죠. 그래서 지지로 뭐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자수라든가 유금이라든가 해수 같은 임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글자들이 오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유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축토 같은 이런 토들이 있어서 지지로 금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유회금하면서 요 금은 일간의 뿌리도 되면서 그 다음에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내지는 이렇게 유금은 아니더라도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되면 사신합 금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신합 수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신금 있게 되면 이 신금은 역시나 금의 뿌리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 뿌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수가 모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로 금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뭘 볼 수 있다? 해수라든가 자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다못해 신금, 유금 내지는 해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하다못해 축토라든가 하다못해 진토라도 좀 있어 주어야지 이 사주가 4월의 신금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건토라든가 화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음금이 신금이 되겠고요. 월령 자체는 4월 초여름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음에 해당되는 것이면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대 뭐가 되죠? 양이 되죠. 음대양. 그래서 음대양은 정자를 붙입니다. 음대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자를 붙이게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이죠. 관성이 되는데 정자를 붙이게 되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이 아니라
평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해서 격국 자체도 평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일단 격국 자체 격 자체는 정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4월이 금의 장생처이다 하더라도 화 자체가 인관지에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금에 비해서 화가 너무 왕하죠. 일간이 약한데 정관이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정화가 투출된다거나 아니면 지지로 화국을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신약 관양이 아니라 살중신경으로 국세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죠. 살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 얘는 칠살 나눌 필요가 없이 모두 살화된다. 칠살처럼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관성이 너무 왕해서 약한 일간이 왕한 관성을 감당할 수 없겠죠. 오히려 관성이 더 왕해지면 신금이 녹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있어서 이 화 자체를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돼서 이 상관 임수를 쓴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 상관이 정관을 봐서 이것도 상관 경관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 경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상관 경관 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지지 있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임수가 여기에 있고요. 임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사중에 있는 정관 병화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데 임수를 쓰게 되면 이거는 진짜 형태로 봤을 때는 상관이 정관을 갖다 극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관경관돼서 흉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상관경관돼서 흉한 것이 아니라 4월에 화가 왕한 시절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도 이렇게 많게 되면 이건 정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살로 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관이지만 살중신경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관인 임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화가 너무 왕해서 신금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신금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상관경관이 된다라고 해서 임수가 필요 없느냐? 아니죠. 임수를 씀으로 인해서 화를 갖다가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녹지 않도록 잘 닦아주는 것이 도세주옥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경관 때도 흠이 없다. 오히려 상관경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4월의 신금이 이렇게 정관격이지만 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왕이 되고 다시 정관이든 평관이든 관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상관인 임수든 임수가 없으면 하다못해 개수라도 있어서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신미일에 해당이 되는데 자 미토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만 미토는 뭐예요? 건토죠. 건토가 되죠. 그래서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 금을 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토도 건토가 되고요. 미토도 건토가 됩니다. 습토는 진토와 축토가 습토가 되죠. 그래서 4월에 미토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인성이지만 신금을 생하는데 마음은 생하려고 하는데 생이 된다 안 된다? 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떤 생? 무정한 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이것이 축토였다라고 하면 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정한 생이 아니라 정이 있는 유정한 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미토가 있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축토가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토가 있는 상태에서 시가 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오미 남방 방합을 완벽하게 짜기 때문에 신금이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는 녹아서 용도가 없게 되겠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질 것이고요. 심한 경우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죠. 아기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명식이 신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축토인 습토를 보았기 때문에 신금이 월령도 통근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월령은 화가 너무 왕해서 이 일간신금이 녹아버릴 지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 축토가 있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왕화의 기운을 축토가 설해서 이 축토가 신금을 생주해주는 역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마저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연간의 신금, 일간신금 모두 화에 의해서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축토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하는 용도는 있을지언정 신금을 갖다가 도세해서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세가 좀 좋다라고 하면 부는 좀 얻는다 하더라도 신금이 귀를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에서 임수를 왔을 때는 그때는 뭐 하다못해 학창 시절에 반장이라든가 뭐 좀 더 국세가 좋으면 뭐 전교 어린이 회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때 온다라거나 좀 능력이 있으면 뭐 시의원, 도의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원국에서 임수가 있는 것과 대운에서 잠깐 들어오는 것과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도 충미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사축 반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충미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다라고 봤을 때 생시는 어떤 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제가 이렇게 신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화가 왕하면 화는 뭐죠? 화생토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해지죠. 네, 연지에 또 축토 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왕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니까 나를 생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무토가 뿌리가 튼튼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 일간 금을 매금하게 되고요. 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월간에 있는 그나마 임수가 아니라 약간 서운했던 개수마저도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술시 마찬가지로 무자시보다 무술시가 더 안 좋겠죠. 이거는 지지로 다 화토죠. 화토. 간신히 이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간신히 의지하는 거죠. 물론 술중 신금도 있고 사중 경금도 있지만은 얘네는 열토잖아요. 열토. 얘는 불덩어리고 얘는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행세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로지 요거 하나에 의지를 하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다 매금 매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축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축시 이것도 무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미토가 여기하고 연지 있는 축토하고 충미충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지 축토하고는 이건 충기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또한 개수를 파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습토고요. 이것도 습토입니다.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각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뭐 미토라 하더라도 약간 습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임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장점 아닌 장점이긴 하지만 4월에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썩 좋은 생시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곡세고요. 아까 말했던 오시가 되면은 4, 5, 미를 완전히 갖추죠. 4, 5미 방합을 완전히 구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가 된다? 불바다가 된다.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죠. 이 간목은 토를 제하는 역할보다는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나무는 불을 생해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왕절의 간목은 수가 부족하면 뭐가 된다? 목분,
비회가 돼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되게 되면 이렇게 병신시가 되게 되면은 신금이 있어서 신금, 일간신금이 시지의 신금이 뿌리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개수로서는 열기를 갖다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신시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지만 요거 병화하고 또 신금하고 서로 약간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신금을 얻어서 좋은 장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화왕제의 병화 투출하는 것만큼은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금이 뜨거운 열기에서 피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4월의 신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